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중구강암면외과의 김진아 원장입니다. 사람들이 다 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 제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주미 원장님이 촬영을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얼굴 비치겠습니다. 진짜 얼굴 빨개졌다 지금. 네, 좀 부끄럽긴 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데 그냥 뼈가 아주 튼튼하고 충분해서 임플란트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 또는 뭐 다양한 원인으로 뼈가 녹고 없어지고 해서 뼈 이식이 동반돼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것, 상악동 거상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악동이 뭔지, 그다음에 하고 나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티타늄 금속으로 된 요 뿌리 부분의 나사를 뼈에다가 심어서 뼈와 임플란트가 붙고 나면 그 위에 이렇게 생긴 이를 올려서 치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모형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이가 없어지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 여러 부위가 있지만 상악이라고 하는 위의 턱의 어금니 부분은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 상방에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어금니들이 있게 되죠. 어금니들이 있는데 그 위쪽에 이쪽에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모형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죠. 얇은 막이 이렇게 상악동 내부를 덮고 있는데 그 상악동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만큼의 뼈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그 막을 들어 올려서 뼈 이식제를 집어넣게 됩니다. 상악동 막을 영어로 뭐라 하나요? 영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뭐 이제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수술 과정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상악동 외측 벽이 있다고 치면 잇몸을 열어서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동그란 건 아니지만 쉽게 동그랗게 이렇게 창문을 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윈도우를 형성해서 윈도우를 제거하고 막을 들어 올린 다음에 뼈 이식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이제 꼬매게 됩니다. 야, 영어 싫어한다면서 윈도우라. 창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문. 와. 혼동이 있으실까봐 그 말하다 보면 그래 됐나니까. 용어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뼈 이식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피나면 어떻게 해요? 수술 중에? 피 잡으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려는 개수 또는 부족한 뼈의 양, 부위 등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제 뼈 이식 재료의 양도 달라질 수 있겠고 막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들어 올리거나 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가 찢어지는 경우에는 꼬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인공적인 막을 거기다가 덧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하게 크게 찢어진 경우에는 그냥 닫고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좀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얇은 막을 들어 올려서 뼈 이식제를 집어넣는데요. 뼈 이식 재료로는 뭐 이제 뇌뼈, 자가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종골,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채취한 다른 사람의 뼈도 있을 수 있고 이종골, 뭐 이제 동물들의 보통 뼈가 되겠죠.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뼈를 채취를 해서 쓰는 거 또는 합성을 해서 만든 인위적인 뼈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뼈 재료들은 저희 신체에 들어가서 뭐 이제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물 반응이 없게끔 다 처리를 한 재료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뼈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게 뼈가 너무 얇게 껍데기처럼 얇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뼈 이식만 먼저 한 다음에 뼈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만든 게 요건데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얇은 상악동 막을 들어 올려서 여기 모래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이런 뼈 이식 재료를 집어넣어서 뼈를 만드는 게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악동 거상술은 뼈가 잘 생기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 턱 어금니를 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동반이 되는 수술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막을 들어 올리는 것 하나와
막을 들어 올리고 그 부위에 뼈를 집어넣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예전에는 좀 더 기준이 높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4mm에서 5mm 정도 잔존골의 높이가 남아 있다면 막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뼈의 생성이라든지 임플란트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하 3mm 이하라든지 1mm, 2mm 정도 잔존골이 남았다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막을 들어 올리고 거기에 뼈 이식제를 집어넣어서 뼈를 좀 만들어주는 상악동 거상술 및 골 이식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막상 이제 그 수술장에 들어가서 내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뭐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짧은 임플란트도 많이 나오고, 임플란트의 뭐 표면 처리라든지 재료의 뭐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돼서 되도록이면 뼈 이식을 많이 안 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확실하게 세우되 수술장에서 언제든 서전스 프레퍼런스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조금씩 환자에 더 좋게, 환자에 더 맞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쌤 아닌가. 여전히 영어를 좋아하시네요. 나 영어 못해. 서울말도 못 쓰잖아. 그렇죠. 사투리를 잘 쓰십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치과 소수술의 주의사항은 당연히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 상악동 자체는 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한 부위에 뼈 이식 재료라든지 막이 조금 안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분이 도와주실 거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코를 세게 푼다거나 코를 세게 들이마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코라든지 입에 압력이 생기는 거는 이식 재료가 움직일 수도 있고 막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안정이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입장에서는 세게 풀거나 들이마시는 거, 입에 있어서는 빨대를 세게 뭘 빨아서 드신다거나 침을 태태 뱉는다거나 그런 행동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가 너무 풀고 싶은데 어떡하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코에 뭐가 있다거나 아니면 코, 피, 콧물 등등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그냥 흘러나오는 부분을 닦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뼈 이식 재료라든지 상처가 치유되는데 방해가 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금주금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뭐 사우나도 약간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나 행동들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난 이후에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동 거상술 하시고 나면 며칠간은 이제 심장보다 머리를 조금 높게 해서 약간 베개를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게 지혈이라든지 등등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거는 뭐 보통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시고 나면 며칠간은 약간의 코피가 조금씩 나실 수 있고요. 코 뒤로 넘어오실 수도 있고, 좀 심하게 나거나 침이 빨갛게 될 정도로 난다 하면 내부에 출혈이 있거나 하는 것도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술자가 제일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 또는 감염인데, 일반적인 치유 과정 중에 생긴 염증 치유 과정인지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 상악동 염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체크도 받으시고 필요한 처치가 있으면 처치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감염으로 인한 상악동 염이 생겼다고 하면 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약물 복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감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깨끗하게 제거하거나 씻어내줄 수도 있고 한 처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감염이나 염증의 조절이 잘 되면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좋지 않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식해놓은 뼈 재료라든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시고 과에 이제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계속적인 체크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추천됩니다. 상악동 거상술 하시고 난 다음에 안에 이제 고여있던 피라든지 피딱지 같은 게 조금 한참 이후에 뭐 일주일 이후나 그 이후에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라든지 입으로 가루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특별히 염증이 있거나 한 거 아니라면 뼈 이식 중에 생긴 뼈 이식 재료가 일부가 나왔다든지 안에 고여있던 피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A few moments later. 정리가 안 되네. 얼굴도 부끄럽고 빨개지고 촬영하는 게 진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상 상악동 거상술이 뭔지, 상악동 거상술 과정,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나 또는 내 부모,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더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을 끄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지? 그게 편집하고 막 그거 만든 사람들 도움 되는 거 아니냐?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한테는 크게 힘이 되진 않는데. 야, 니 그래 얘기하면 옆에서 말이 너무 많네요. 네, 이상 중부가암염외과 김진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